거짓말은 왜 자꾸 커질까? 새 학년이 시작되었어요. 선생님이 기타 교습 신청서를 나눠주었어요. 재밌겠다. 톰이 얀에게 말했어요. 갈 수 있는지 부모님께 여쭤봐야지. 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우리 같이 하자. 나도 기타 배우고 싶어. 톰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엄마, 아빠, 나 기타 배우고 싶어요. 허락해 주실 거죠? 싼 편은 아니네. 아빠가 신청서를 보면서 말했어요. 그렇네요. 하지만 톰이 악기를 다룬다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엄마도 한마디 했어요. 그래, 그럼 좋다. 아빠가 동의했어요. 톰은 엄마 아빠의 뺨에 입을 맞췄어요. 그러고는 기타 치는 흉내를 냈어요. 제가 유명해지면 엄마 아빠 차 한 대씩 사드릴게요. 그러기 전에 연습부터 많이 해야 할 거다. 아빠가 기타 교습비를 꺼내며 말했어요. 다음 날 학교로 가던 톰이 장난감 자동차 가게 앞에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어요. 톰은 늘 그랬듯이 갖고 싶은 장난감 자동차 하나를 골라봤어요. 용돈을 모아 꼭 사고야 말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와, 톰은 진열장 안에 있는 최신식 스포츠카를 발견하고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용돈을 모을 때까지 절대 팔리면 안 되는데. 그때 톰은 주머니에 기타 교습비가 있다는 게 생각났어요. 누군가 자기보다 먼저 이 장난감 자동차를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한 톰은 발을 동동 구르며 안절부절 못했어요. 마침내 톰은 가게 안으로 성큼 들어갔어요. 그리고 빨간 자동차를 가리키며 가게 주인에게 말했어요. 이 자동차 얼마예요? 톰은 자동차를 사서 책가방에 넣고는 서둘러 학교로 갔어요. 온종일 톰의 머릿속에는 부모님께 뭐라고 말할까 하는 고민뿐이었어요. 톰은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엄마 아빠는 분명히 크게 실망하실 거야. 이따금 톰은 자동차가 잘 있는지 가방을 열어보았어요. 그럴 때마다 기타 교습비로 장난감 자동차를 사버린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기타 교습비는 받았어? 쉬는 시간에도 온통 정신을 빼앗기고 있던 톰은 얀이 갑자기 묻자 깜짝 놀랐어요. 톰은 짜증스럽게 대꾸했어요. 나 혼자 있게 내버려둬. 그딴 걸 생각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온 톰은 아무도 모르게 살금살금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계단을 오르는 톰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제 왔니? 톰, 얼른 씻고 저녁 먹자. 저녁을 먹는 동안 톰은 부모님과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피할 수는 없었어요. 기타 수업은 잘 신청했니? 엄마가 묻자 톰은 별로 망설이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네. 수업은 언제 하니? 아버지가 물었어요. 매주 화요일 오후요. 톰은 또 거짓말을 했어요. 저녁을 먹고 얼른 자기 방으로 들어간 톰은 침대에 드러누워 혼잣말로 되뇌었어요. 매주 화요일. 톰은 가슴에 돌덩이가 들어앉은 것처럼 답답했어요. 내일은 부모님께 돈을 다른 곳에 써버렸다고 말씀드릴 거야.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톰은 자신의 거짓말을 솔직히 말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어느새 화요일이 되었어요. 할머니가 찾아오자 톰은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할머니는 톰을 꼭 안아주고 나서 말했어요. 오늘부터 기타를 배운다면서? 그래서 네게 줄 선물이 있단다. 할머니는 톰의 손에 커다란 검정색 가방을 들려주었어요. 톰은 가슴이 뜨끔했어요. 할머니, 이건 기타... 왜? 마음에 안 드니? 할머니가 물었어요. 아니요. 마음에 쏙 들어요. 톰은 짐짓 그런 척 했어요. 그러자
가슴속 돌덩이는 점점 더 커졌어요. 서둘러라 얘야. 할머니가 톰에게 말했어요. 첫 수업에 늦으면 안 되지. 톰은 어깨에 기타 가방을 걸쳐 메고는 집을 나왔어요. 하지만 마땅히 갈 곳이 없었어요. 톰은 일단 아무 버스나 올라탔어요. 그러고는 자신의 거짓말을 어떻게 고백해야 할지 몰라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톰! 톰의 등 뒤에서 갑자기 누군가 불렀어요. 네가 기타를 치는지 전혀 몰랐어. 이웃에 사는 니카였어요. 톰은 중얼거리며 니카를 못 본 척했어요. 하지만 니카는 끈질겼어요. 언제부터 기타를 배운 거야? 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 나 내려야 해. 또 봐. 톰은 기타를 맨 채 거리를 이리저리 헤매고 돌아다녔어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삼촌이 톰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타 수업은 어땠니? 재밌었어? 톰이 뭐라 웅얼거렸어요. 나도 기타를 쳐본 지가 오래됐구나. 하지만 코끼리는 한번 배운 것을 절대 잊지 않는 법이지. 진짜 기타리스트가 되려면 기타 받침대는 꼭 필요하단다. 네 방에 한번 가보렴. 톰은 가슴이 뜨끔했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말하고 자기 방으로 얼른 들어갔어요. 톰의 가슴에 있던 돌덩이는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으하! 톰은 화를 내며 의자를 힘껏 걷어찼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톰은 화요일마다 기타 수업에 가는 척했어요. 그때마다 가슴이 죄어오는 걸 느꼈어요. 톰은 가슴 속에 있는 돌덩이를 없앨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날마다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아빠의 40번째 생일날, 톰의 가족은 생일 파티를 열었어요. 케이크에 촛불이 꺼지자 피터 삼촌이 톰을 무대 위로 끌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톰에게 기타를 건넨 뒤 큰 소리로 말했어요. 자, 이제 톰과 제가 생일 축하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슴이 뜨끔한 톰은 꼭 쓰러질 것만 같았어요.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모두 톰을 쳐다봤어요. 저는 어떻게 치는지 몰라요. 톰이 고개를 떨구고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아직 잘 못해도 괜찮아. 엄마가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아무도 그 짧은 시간에 훌륭한 연주자가 될 수는 없단다. 사실 저는 기타 수업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톰은 어렵게 용기를 내 입을 떼었어요. 순간 사람들은 모두 침묵에 휩싸였어요. 아빠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엄마와 할머니는 톰을 안타깝게 바라봤어요. 피터 삼촌은 자기 귀를 의심했어요. 기타 교습비는 장난감 자동차를 사는데 다 써버렸어요. 톰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웅얼거렸어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 아빠가 실망할 테니까요. 그 뒤부터는 제 거짓말이 점점 더 저를 꼼짝 못하게 했어요. 잠시 뒤 피터 삼촌이 불편한 침묵을 깨고 말했어요. 글쎄, 지금 이렇게 용감하게 고백하고 있는데 뭘. 좋아. 앞으로 매주 화요일에 삼촌이 기타를 가르쳐줄게. 그리고 네 아빠의 50번째 생일에 우리 다시 생일 축가를 연주하는 거야. 어때? 그제야 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삼촌. 톰은 부끄러웠어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을 만큼 창피했어요. 그래서 재빨리 무대에서 뛰어내린 뒤 안도의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며 점점 커져만 가던 돌덩이가 사라지고 없었어요. 톰은 다시 편하게 마음껏 숨을 쉴 수 있게 되어 기뻤어요. 그리고 화요일이 왔어요. 그리고 또 화요일, 그리고 화요일. 톰은 약속을 지켰어요. 화요일마다 삼촌한테 기타를 배웠어요. 물론 연습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또 거짓말을 하기 싫었거든요. 진실은 감추려 하면 감출수록 더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니까요.